또 다른 제목을 써보라 이러면은 이거는 형용사의 위치 이렇게도 제목을 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하는 일, 그다음에 형용사의 위치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동시에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 형용사 한 단어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형용사 이러면 형용사적으로 일하는 녀석들 같이 생각을 해줘서 같이 형용사로 이렇게 보고 형용사의 위치를 지금 같이 논해 보겠습니다. 말해 보겠습니다. 형용사적이라는 말은 형용사 한 단어도 형용사고 그다음에 형용사구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이 그룹으로 이렇게 딱 뭉쳐가 우리 형용사 하자 이렇게 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 밑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형용사절이라는 것은 안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데 이게 단어와 여러 단어 이것도 여러 단어가 뭉쳐서 우리 형용사 하자 이렇게 해서 여러 단어로 이렇게 뭉쳐 있는 이게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어디에 놓이는지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공통점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이거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석할 때 그냥 문법적인 어떤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 하고서라도 그냥 이런 것들은 독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형용사의 기능을 두 가지로 이렇게 왼쪽은 보이고 있고요. 명사 수식과 보어. 그럼 명사 수식만 일단은 볼게요. 명사 수식 이러면은 이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말인데 그때 형용사도 올 수 있지만 형용사구도 올 수 있고 형용사절도 올 수 있는 것을 지금 동시에 보여드릴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먼저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첫 번째 혁명의 구조가 옵니다. 혁명의 구조. 자, 수식할 때는요.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수식할 때는 어떤이라는 해석을 해보면 돼요. 명사는 명사인데 어떤 명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번째 혁명에서 그 기회 그 어떤이라는 말을 넣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A perfect match. 자, 매치는 성량이 아니고 성량도 되지만은 경기는 경기인데 어떤 경기 perfect match 이렇게 해서 형용사 perfect가 들어갔고요. 자, deep sea 바다는 바다인데 어떤 바다 이렇게 해서 형용사 deep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large bed 침대는 침대인데 어떤 침대 이렇게 해서 큰 침대 large가 형용사가 들어갔고요. 이처럼 형용사가 바로 명사 앞에 이렇게 쓰여지게 되어서 그래서 혁명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것이 지금 혁명 그것이 바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게 되고 또 다른 말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다?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죠? 자, 이번에는 자 밑에 한번 가보십니다. 형용사구가 명사를 수식해 주는데 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러면은 형용사구의 형태를 조금 이따 가르쳐 주겠죠. 오른쪽에 나옵니다. 전명구, 현재 분사구, 그다음에 과거 분사구,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이런 것들이 다 형용사구예요. 자, 형용사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형용사구 그러면은 이거는 다 어떤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와 같이 붙는다? 명사와 붙는다. 그죠? 근데 앞에는 아까 우리가 이전에는 그 위로 잠깐 다시 올라가 보면 혁명 그죠? 혁명. 근데 형용사구가 나오면은 얘는 길어. 그러니까 혁명이 안 되고 어때? 명형이 돼. 명형. 그러니까 형용사구는 전부 다 이 덩어리가 전부 다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해 준다? 어떤이라는 말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는 명사인데 어떤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데 뒤로 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전명구 먼저. 자, the boy 명사죠. 그다음에 in the swimming pool. 여기서 전명구 어디 있어요? 전명구 in the swimming pool이 전명구죠. 자, 소년은 소년인데 어떤 소년? 하늘에 있는 소년, 땅에 있는 소년, 아니 수영장에 있는 소년. 수영장에 있는 그 소년. 그죠? 수영장에 있는 그 소년. 그러니까 그 소년을 그러니까 소년은 소년인데 어떤 이렇게 할 때 어떤이 어떤 식으로 쓰였습니까? in the swimming pool 전명구로 쓰였죠. which 명사 다음에 이렇게 쓰였죠. 그죠?
형용사구 맞죠? 또 다른 형용사구 뭐가 있는데 현재 분사구. 현재 우리 ing 동사에 ing 붙이면은 동명사라고 말하는 게 있고 현재 분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동명사는요 명사처럼 취급을 해주고 해석은 뭐 맞는 것. 그거는 그 시간에 따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동명사는 명사처럼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많은 것. 근데 현재 분사구는 구는 형용사로 취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해석은 뭐뭐 하는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디에 놓인다?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한 단어만 있으면은 형용사처럼 앞에 놓이 명사 앞에 놓이면 되지만 현재 분사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playing이라는 그 단어 한번 보실게요. playing 말고 또 뒤에 뭐가 있어요? playing the piano 이래서 같이 딸려 있는 식구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단어가 한데 모여 가지고 요거를 현재 분사구. 그러면은 자, 한번 해석을 해 보실게요. 이게 왜 형용사구가 되는지. 소년은 소년인데 어떤 소년입니까? 잠자고 있는 소년이에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 소년이에요. 아니면 피아노 플레이하고 있는 소년이에요. 피아노 플레이하고 있는 소년이죠. 그죠? 소년을 찾아와 이런데 어떤 소년? 피아노를 플레이하고 있는 소년 찾아와. 그럼 어떤이라는 말이 되네. 그게 형용사구라고요. 형식은 그러니까 모양은 어떤 식으로 모양이 생겼어. 아까는 전면구 수영장에 있는 이러면 전면구로 생겼는데 이번에는 ing로 생겼죠. 아, 이제 알겠다. 뭡니까? 명사를 설명해 주면 이런 식으로 ing 형태를 쓰거나 아니면은 전면구를 쓰면은 그리고 어디에 명사 다음에 이렇게 놓이기만 하면은 그 명사를 설명해 주는 이런 것이 되는 거구나. 천국에 있는 그 소년 한번 해보십시오. 천국에 있는 소년. 소년은 소년인데 땅에 있는 소년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소년. The boy 뭐 in heaven 이렇게 되겠죠. 뭐 날개 달고 뭐 죽었나? 어쨌든 아이고 넘어갈게요 그냥. 그다음에 현재 분사구는 잠자고 있는 소년. 그러면은 잠자고 있는 소년. 그러면은 the boy sleeping 뭐 on my bed 내 침대 위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소년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되겠죠. 뭐 아니면은 뭐 할까요? 뭐 지금 뭐 샤워를 하고 있는 소년 그러면 the boy taking a shower 그죠? take a shower가 이제 수영하다니까 taking a shower 이런 식으로 수영하고 수영이란다 샤워하고 있는 소년. 그래서 어떤이라는 부분을 넣을 때 지금 ing가 있는 그 부분이 명사 다음에 이렇게 해서 현재 분사구가 바로 형용사구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구도 과거 분사구 build, built 이래서 built pp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분사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수동이에요. 당하는 집은 집인데 어떤 집입니까? 어떤 집입니까? 1880년에 짓습니까? 지어졌습니까? 지어졌죠. 지어졌으니까 이거는 지어짐을 당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과거 분사구.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명사 그 다음에 현재 분사구 아니면 과거 분사구 이런 것들이 형용사구에 집은 집인데 어떤 집 이러면 바로 지어진 이런 식으로 뭐 부서진 지어진 뭐 만들어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다 수동적인 의미가 들어가는데 니은 받침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형용사적 의미가 있는데 수동적인 의미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pp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pp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영향을 주는 그 부분까지가 바로 과거 분사구 이렇게 해서 어디에 놓여져 있어? 명사 다음에 놓여져 있죠. 그러면 집은 집인데 어떤 집, 뭐뭐 당하는 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밀크는 밀크인데 어떤 밀크 이렇게 할 때 마실 우유 이렇게 해서 리을 받침이 주로 들어가는 게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투 부정사적인 형용사적 용법을 씁니다. 투 부정사에서 우리가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바로 형용사 구가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형용사 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디에다 쓴다? 명사 다음에 써서 명사는 명사인데 뭐 할 명사 이렇게 되면은 투 부정사를 씁니다. 밀크는 밀크인데 어떤 밀크 이러면은 바로 마실 밀크 이렇게 해서 milk to drink 이렇게 해서 to drink는 마실을 꾸며주는 그러한 형용사적 형용사구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전부 다 형용사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형용사구는 지금 필수 성분이다. 그럼 안 필수 성분이다. 필요 없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괄호치고 형용사구를 다 괄호치고 제껴버려도 나머지 부분들이 바로 문장 필수 성분으로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용사적 용법은 이거는 수식으로 쓰이면 이렇게 제껴버려도 나머지 문장 가지고 맞는 문장으로 꾸려 나가야 됩니다. 자, 형용사적인 것이 수식으로 쓰이면 제껴버려도 나머지 가지고 꾸려 나가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지금 형용사절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The boy who is playing the piano is my son. 이렇게 해서 지금 밑줄 쳐놓은 부분이 형용사절이거든요. 그거에 왜 형용사절인지는 관계대명사 편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어쨌든요. 형용사절 이 부분을 이렇게 일단은 이것이 제껴져도 나머지 부분이 말이 된다, 완전한 문장이 된다라는 거,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제껴 볼게요. 그러면은 요걸 다 제끼면 who is부터 이렇게 해서 피아노를 제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The boy 주어 나오죠. is my son 이렇게 해서 완전한 문장 나오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 그 which is built in 1880 이런 식으로 그 부분 다 제껴버려도 형용사절 제껴버려도 그 부분이 수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제껴버려도 나머지 가지고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결국에는 형용사절 빼놓고 나머지 가지고 완벽하게 문장을 추스려서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명사 다음에 형용사고 명사 다음에 형용사절 이렇게만 쓰면은 형용사고 형용사절 제껴버리면 이거는 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이 명사만 달랑 남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the boy who is playing the piano 그 소년은 소년인데 어떤 소년 피아노를 치고 있는 소년 어쩌라고 이 문장 맞는 문장 틀린 문장이에요. 왜? The boy만 남으니까 who is playing the piano 다 제껴버리면 그럼 the boy만 남으니까 어쩌라고 그죠? 명사만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the boy who is playing the piano is my cousin.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 소년은 그 다음에 is my cousin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의 어떤 그런 완성도를 동사, 보어까지 써줘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형용사절도 명사를 수식해 주니까 지금 앞에 명사가 쓰였죠. 어떻게? 명사는 명사인데 뭐뭐 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the boy who is playing the piano 피아노를 소년은 소년인데 어떤 소년?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 소년은 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 I live in a house. 자, house는 house인데 무조건 명사 다음이기만 하면 문장의 어떤 부분이든지 부위든지 명사 다음이기만 하면은 무조건 형용사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살았어. 집은 집인데 어떤 집? 1880년에 지어진 집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에서 자세하게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명사 여기서 지금 뭐 the boy나 뭐 house 이런 것처럼 명사가 쓰이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쓰였다? 형용사고 형용사절이 쓰였다. 그렇죠? 그때 형용사절인 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마리는 who로 시작하거나 which로 시작하거나 that으로 시작하거나 이러한 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그 동네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의 중요한 쓰임 바로 수식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한다? 바로 뭐뭐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구분을 한다? 하면은 명사 다음에 이렇게 명사 근처에 나오죠. 그래서 형명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명형 이렇게 되는데 그때 형은 형용사구나 형용사절 이렇게 해서 명사는 명사인데 뭐뭐 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어떤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라 그랬고 자 이번에는요 형용사가 또 굉장히 강력하게 중요한 파트가 하나 있죠. 바로 보어로 쓰이는 것입니다.